그러면은 이제 2강 1차 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연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자연재난이 많았죠, 그죠? 홍수, 산사태, 지진 이런 이제 자연재난이 많았는데 이 자연재난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농촌, 어촌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 것에 비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재난,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뭐 원폭이라든지 교통사고, 비행기 이런 것도 이제 인적 재난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질병 재난,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등의 이제 사회 재난은 소득계층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이 지역이라는 건 이제 글로벌하게 그 피해가 확산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이제 양산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한 재난의 이제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재난도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온난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이상기온이 되겠죠, 그죠? 자연환경의 변화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 예를 들어 아주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라든지 해저 터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발생 빈도라든지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뭐냐 하게 되면은 많을 따, 대중,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이 많은 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뭐 특정 불특정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뭐 스포츠 시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회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하게 되면은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 나 사회 기반 시설 등 재난 취약 시설이 급증하고, 이 취약 시설이 급증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지었을 때 잘못 지었다는 의미보다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층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건축물이 저층인 것보다는 초고층, 그래가지고 100층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같은 태풍이라도 피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커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난관리론의 이제 필요성, 왜 필요한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손실, 재난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험받을 수 있죠, 그죠? 코로나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저녁에 어떤 이제 행사 같은 거 못 하게 된다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식당들이 일찍 문 닫고 뭐 쇼핑센터, 그 다음에 유원지, 놀이시설 이런 데가 거의 뭐 문을 닫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재산,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재난에 대한 사전, 재난이 일어나기 전, 이전, 사후는 그 이유가 되겠죠, 그죠? 사전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한 국가의 존립에 위험을 줄 수 있을 규모로 재난이 거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그 나라의 거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로가 파손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댐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이제 존립 자체, 뭐 국가의 존립도 될 수 있고 정권의 존립도 될 수 있는데 그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재난이 이제 거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은 관련 기업, 그죠? 연구기관 포함한 민간의 노력이 절실하다. 민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지으면서 정부는 법을 만들지만은 건축물을 짓는 것은 이제 건설회사, 민간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더라도 조금 더 단단하게, 견실하게 짓는 게 노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관리, 다변화되고 있는 이라는 것은 예전에 없던 재난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난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교육하고 관련 지식을 전파해 가지고 적절한 재난관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필요한 상황이다. 학습이 되게 되면은 어떤 유사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재난관에 이제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난 관리로는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이론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에 대한 이론이 되겠는데, 그건 이제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초 이론과 응용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는 방제 분야에 있어서 이제 통섭적인 학문이다. 통섭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섭렵하는,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 모든 학문을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관리론에는 예를 가지고 딱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소방, 경찰, 군인 요거만 되겠지만은 더 크게 나가게 되면은 토목, 건축 이런 이제 공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설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에 대한 재난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난 관리론이라는 것은 통섭적인 학문이다. 모든 것을 이제 섭렵해야 되는 학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재난 관리론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대에 있어서 재난은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내에 재난에서 취약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취약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약점을 가장 적게 만드는, 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적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현대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 재난관리론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론은 재난방지 일선, 최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재난 방지를 하게 되면은 배경으로 있는 것은 이제 재난이 되겠죠, 그죠? 뒤에 있는 것은 그 재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재난이 억제돼야 되겠죠, 그죠? 관리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식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재난이 안 일어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될 것인가를 파악해가지고, 그 파악하는 그거에는 이제 국내 사례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의 이제 지식의 근거지가 되는 게 이제 재난관리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가 아직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재난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디저터,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나오는데, 어떤 분리, 파괴, 브리치를 뜻하는 디스하고, 별을 뜻하는 어스터의 합성어. 영어가 참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것이 어떤 앞에 단어 하나하고 개별적인 단어예요. 플러스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식으로 앞에 곤충이라든지 뭐 타이거맨 이런 식으로 동물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뒤에 맨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영어가 가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합성어가 많아지는데 그 합성어의 어원이라는 얘기죠. 분리, 파괴, 브리치하고 별의 합성어. 별이라는 것은 작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크게 해석하게 되면은 별이 분리 또는 파괴되거나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게 생기는 대규모 갑작스러운 불행.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점점으로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게 분리, 파괴, 불일치하는 것처럼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에서의 어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자로는 재난 이렇게 쓰는데 요거 보게 되면은 물 숫자하고 요 위에 게 이제 물 숫자를 이제 변형시키는데 불자가 합쳐진 게 이게 재자인 거죠. 그 다음에 난제, 난세의 영웅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재하고 난이 합쳐져 가지고 물과 불로 인해서 발생한 어려움. 사실 이제 과거의 재난의 관점이었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홍수, 태풍 이런 게 가장 많았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산사태, 옛날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이 많았으니까 불이 일어나면은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죠. 그죠? 그런 거에서 이제 재자가 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재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의 대국어 사전에는 재난이라는 걸 뭘로 정의해놨냐 보게 되면은 뜻밖의 갑자기 재앙과 고난 또는 뜻밖의 불행한 일, 화해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싸운 사람들끼리 화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해를 입는다는 뜻인 거죠. 요 해가 이제 해를 입는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재난은 사실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태. 요건 이제 혹은 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오와 이제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는 이제 재난에 대한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난의 개념이라는 것은 국가 간이나 학자들 간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사실 정의되는데 어떤 게 재난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행복이냐, 어떤 게 효도냐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 앞에 효도가 뭐냐, 효도의 정의를 내리라 했을 때 졸업을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효도가 될 수 있고 아직 장가나 시집을 못 간 상태에서는 부모님에 국한해 가지고 효도가 뭐냐 했을 때 효도라는 것은 그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효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제 효도라고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 결혼하는 거 이게 효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시대 간에도 틀리지만은 각 집집마다도 틀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재난이라는 단어도 국가마다 틀릴 수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죠? 자,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지진, 대규모 자연재난으로의 그 재난의 의미가 강했는데 현재에는 오늘날에는 어떤 인위적 사고,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힌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재난이 되는 거죠. 그죠? 지하철에서 이제 그 기름통에 불 붙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 재난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재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떤 에너지,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통신 장비가 마비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 같은 것도 하겠지만 메신저 같은 거 많이 이용하겠죠. 그죠? 그런 통신이 마비되게 되면 그것도 재난이다. 그다음 교통, 뭐 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마비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로 인한 사회재난까지 이제 포함한 개념이 이제 재난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겠고, 그 다음에 물리적 관점하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난이 사실 또 있어요. 물리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 사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것에서의 재난이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 물리적 관점에서의 재난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자, 재난을 재산 피해하고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집이 부서진다라든지 도로가 파손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이제 재산이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다친다라든지 어떤 그런 이 정도라는 것은 이제 작게 일어나느냐 크게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정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의한다. 재난을. 요정 작은 정도 같으면은 뭐 재난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사고라든지 뭐 이 정도로 규모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거 하게 되면은 재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관점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일상적 사고와 구별되는 재난, 일상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어느 집에 불이 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떠나가지고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났는데 트레일러하고 기름 트레일러하고 받쳐가지고 주변의 도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고 터널에서 그것도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게 되겠죠. 그죠? 똑같은 교통사고지만은 피해 규모 정도가 크다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재난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재난의 행정관리 목적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 재난이 있어요.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회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출소, 경찰서, 그 다음에 개인끼리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아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또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행정이 되겠는데, 행정관리 목적상, 그 다음에 일정한 피해 규모 이상을 재난으로 규정해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물리적 관점에서는. 물리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되면은 행정관리에 들어가고 이제 그 재난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 가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난. 조금 전에는 이제 물리적 봤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게 되겠죠. 그죠? 사회적 관점에서 재난을 보게 되면은 재난의 정의를 시도한 사람들은
정의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정의를 내리려는 사람들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충격과 혼란 상태를 중요시한다. 즉, 그 사고가 그 지역사회, 국가도 될 수 있고 그 지방도 될 수 있고 한데, 어떤 충격이라든지 혼란을 어느 정도 주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동차끼리 부딪혔다, 그거는 개인 한테는 어떤 충격이 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혼란 상태가 될 수 있지만은 지역사회까지는 미치지 않겠죠, 그죠? 근데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유조차하고 부딪혀 가지고 터널에 대규모 화재가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터널 안에 있던 자동차들이 전소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이라든지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고라도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사회에 미치는 충격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난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가지고 세월호 정도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사고가 되겠는데,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죠? 사실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규모에 속하진 않지만은 그 지역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쇼크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제 갔던 아니면 예전에 갔던 그 찜질방에서 그런 화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어도 이제 안 가려 하거나 좀 꺼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재난이다. 자, 유엔에서는 그죠? 정상적인 생활 영위의 이제 불가능성,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 다음에 재난의 예측 불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성이 두 개 나오죠, 그죠? 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회적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해라는 건 이제 깨서 없애는, 분해시키는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에 영향을 받은 사회가 재해에 영향을 받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큰 사고를 받은 사회, 조직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유엔에서 얘기하는 외부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변 국가가 되겠죠, 그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재산,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에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재난을 정의하고 있다. 자, 유엔은 이제 국제기구가 되겠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조금 빈약한 것도 있다 보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 외부라는 것은 이제 주변 나라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국가에서 예를 들어 의료진을 파견한다라든지 식료품을 나눠준다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엔에서 이 재난을 정의한 거죠. 그럼 이런 재난의 정의가 왜 필요할까? 그런 거죠. 왜 필요할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을 봤을 때, 유엔에서 봤을 때의 그 사고의 크기, 유엔에서 봤을 때 그 사고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느냐, 즉 외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느냐, 외부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느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극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능력으로 그 나라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재산의 피해라든지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요걸 재난으로 정의해야
주변 국가에서 그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단어를 정의하는 거죠.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걸 유엔에서 재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